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올해 거의 마지막 주라 할 수 있겠죠. 12월 23일 월요일 장이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탄탄한 매수로 5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중에 2,000선도 터치했지만 그 힘이 오래 가진 못했죠. 1996선에 오늘 장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적극 유입되면서 시장을 이끌어줬는데요. 여기에 외국인이 선현무를 모두 매수해주면서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휴장 앞두고 여전히 눈치 보는 분위기도 제외할 수 없는 장이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종목별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저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김양균 전문가, 이경락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어김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려 있는데요. 02-3153-2611번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들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대장주 월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자 이슈 공방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만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졌다는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오늘 현대상선이 상가 마감하면서 운수창고 업종이 업종별 상승 1위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대그룹주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업종별 특징까지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 어땠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김양균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쪽이 현대그룹주들의 강세였는데요. 사실 그 현대그룹이 이제 자금난이 그동안 상당히 그 발목을 잡아오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현대증권 매각, 또 이제 그 외 기타 자산들 다 매각을 통해서 3조 3천억 원이라는 큰 자금을 이제 유치하겠다, 조달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죠, 뭐 지주사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종목은 상한가를 쳤고요. 또 이제 M&A 대상이 되는 현대증권은 장중에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장막판에 좀 밀리면서 3%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M&A라는 것이 쉽지는 않죠.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할 것입니다. 진행 과정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이슈가 발생해서 주가 급등하는 자리에서는, 네. 좀 조심스러운, 대응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현대생선 덕분에 이 해운주들이 또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네. 요즘 뭐 해운 업황이 좀 좋다 보니까 한진해운, 대한해운과 같은 이런 해운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의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면 자동차주들도 그동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제 환율 피해주로 잡히면서 좀 약세의 흐름을 계속 보이다가 어제 오늘 조금씩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자동차주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이 상당히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도 환율은 소폭이나마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다음 달부터 양적 완화 축소가 본격화되죠. 시작이 네. 되면 달러화가 좀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원화 강세 또한 만만치 않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제 원화 강세 이후로 보면은 아주 그냥 겉으로 보기에 무역수지 흑자, 또 경상수지 흑자 이런 것들이 그냥 23개월, 4개월 이렇게 연이어지고 있고 네. 또 외환 보유액 또한 사상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우린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와 이제 가까이 있는 또 산업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엔저 현상입니다. 아베노믹스로 시작된 그 엔저 현상 상당히 힘들게 지금 우리 기업들을 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어떤 그 시그널들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가가 이 부분을 충분히 어느 정도 흡수해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판단이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본격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해서 어제 오늘 이틀 상승 반등은 기술적으로 적절한 자리에서의 반등이다라고 판단이 되지만은 네. 추세적인 상승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오늘도 보면 수급 측면에서 볼 때 네. 현대차 같은 경우
경우 외국인의 매도가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 개선이 되는 점까지는 좀 체크를 하시면서 조금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좀 네.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시간을 일주일 앞으로 돌려본다면 미국에서는 FOMC에서 소규모 테이퍼링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경락 전문가님, FOMC 회의 이후 시장 흐름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양적 완화에 관련돼서 좀 자세하게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적 완화 축소 규모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MBS, 그러니까 모기지 채권, 그동안에 이제, FRB가 자체적으로 사들였던 모기지 채권과 국채의 가격, 그러니까 국채량이 85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00억 달러를 줄이겠다는 것이겠죠. 2014년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100억 달러씩 줄이니까 이제 750억 달러씩 이제, 국채 매입과 모기지 채권 매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양적 완화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리 정책,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금리 정책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금리 인상과 인하 아니면 금리 동결, 이 구조로 가져가는 것인데, 이 양적 완화는 금리 인하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시장이 살아나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강한 어떤 통화 정책이 필요했고, 그것이 이제 이례적으로 나타난 것이 양적 완화인데, 사람들은 양적 완화 축소를 금리 인상으로 결부해서 바라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추구 전략으로 이제 바라봤던 것이겠죠. 아닙니다. 양적 완화는 그냥 비전통적이면서 이례적인 어떤 옵션 사항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추구 전략은 언제쯤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 언제쯤 금리 인상이 일어나는지, 추구 전략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봐야 되냐면, 우리가 그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주식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연준 의원들, 그러니까 FRB 자체적으로 우리가 언제쯤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이제 어떤 컨센서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이 말한 대로 연준의 전문가들은 2014년도 그리고 2015년도 GDP 수준이 최고점에 달해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실업률 전망치 또한 2015년도쯤 되면 급격하게 하락을 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6.5% 이하의 실업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를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그들이 이제 에반스율,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를 물가 상승률이 2% 이상이 되면 그때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자, 연준의 위원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 또한 2015년도 정도 되면 물가 상승률이 2%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다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 그래서 결론적으로 긴축 시기에 대한 연준 의원들의 시각을 바라보게 되면 네. 2015년도에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추구 전략이 시행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죠. 야, 그래도 그러면 2015년도까지는 추구 전략 시행될 때까지는 주식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겠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네. 내가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양적 완화 축소하게 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렇습니다. 태국의 바트화가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흥국의 화폐 가치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이후 당연히 어떤 양적 완화 축소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신흥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나타났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뭐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본이 어떤 미국의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나 유로의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준의 위원들이 물가 상승률 추이를 연준의 위원들이 추정하는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게 되면 2015년도에 새로운 고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다들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원자재 가격과 신흥국의 증시는 상관계수를 보이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물가 상승률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흥국의 증시 또한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흥국은 대부분 원자재를 팔므로 인해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2014년도 이후에 신흥국의 증시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연히 주식, 그러니까 신흥국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겠지만 네. 주식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맞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루비니 교수와 마크 파버와 같은 그런 교수들이 항상 말을 하는 자산 버블의 시장, 주식 시장입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주식을 갖고 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때, 즉 출구 전략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주식을 좀 더 보유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상승과 지난 금요일부터 이어지는 이 코스피 지수 상승 어떻게 좀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김양균 전문가님은 좀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말이죠. 네, 일단은 저는 시장의 원달러 환율의 하락 때문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높겠지만 네. 일단은 상방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007년도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였습니다. 근데 2007년도 때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죠. 그 이유는 펀드 유입 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투신권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 2000포인트가 무너지고 나서 펀드 자금들이 다시 재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만 해도 한 6천억 정도 그 펀드 자금들이 주중에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신권들이 계속 우리나라 시장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2013년도 12월이 도래하고 나서부터 투신권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사주고 있는 부분, 여기에 외국인들이 약간의 어떤 도화선만, 불씨만 살짝 지피면 주식시장이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원달러 수출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그냥 체리피킹, 그러니까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으면 좀 모아가는 전략, 내가 평소에 보고 있었던 종목들을 좀 담아가는 전략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또 오늘 금융투자를 비롯해서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기도 했었는데 좀 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런 추세가 다음 달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계속될 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산 버블을 시장을 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FRB가 항상 말을 하는 경기 부양. 그러니까 FRB가 왜 양적 완화까지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국채 매입이라는 것이. 근데 왜 이런 전략까지 했냐면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주식시장이 중요하냐면요. 자산 버블이 왜 중요하냐면 네. 그러니까 미국의 GDP 수준이 이번에 4.1%로 발표가 됐어요. 확정치가. 네. 그러니까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주식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금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소비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내수 소비 살리기 위해서는 주식을 억지로라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네. 이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론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확인하기 전에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익률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LG렌터카 34%대 높은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락앤락과 한국전력도 8% 이상의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세실업은 오늘도 장주 52주 신고가 경신하며 매수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전에는 한 달 오늘 포트 편입에 들어왔고요. 매수가 아래 마감하면서 1.3%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입니다. 예림당 오늘 1.6% 오르면서 손실폭을 줄였습니다. 1.8% 마이너스이고요. CTC 바이오가 1.7% 상승하며 4.3%로 역소폭이지만 손실 규모를 줄였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M과 하림 양호한 수익률 유지하고 있고요. 이지바이오가 지난 금요일 종가 부근에 마감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걸었습니다. 네, 오늘 현대그룹주죠. 3조 원대 자구안을 마련하면서 그룹주가 동반 강세 보였는데요. 이 현대 엘리베이가 오늘 상한가 마감하면서 단숨에 10%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에 역시 한 종목 유지하고 있죠. 서울반도체인데요. 오늘 0.1% 강보합에 마감하면서 0.9% 마이너스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입니다. 3위 각기 결국 손절 처리됐고요. 성우전자가 오늘 이거래에 급등하면서 5.8%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종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천리자전거 4% 급락 나오며 수익률이 2.7%로 떨어졌습니다. 모바일스는 4% 급등하며 12%로 수익률이 늘었습니다. 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대성홀딩스가 1.5% 하락하며 1.9%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생명이 오늘 2% 가까이 오르며 4.7% 플러스 보였고요. CNS 자산관리도 3거래일째 급등하며 5.6% 플러스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성호 하이텍과 스카이라이프 낙폭을 줄이며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나스미디어가 2.7% 급등하며 수익률 4.7%로 늘었습니다. 자, 이어서 AS를 한 종목씩 받아보도록 할 텐데 먼저 김현균 전문가님, CTC 바이오 AS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아까 우리 앵커님이 네. 시장을 제가 이제 좀 시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주셨는데 자동차주에 대해서 단기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시장은 뭐 산타랠리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자, CTC 바이오입니다. CTC 바이오 이게 지금 이제 동물의약품 또 이제 인체의약품 이 두 가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금 이 기업의 장점이라면 그러니까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라면 이 약을 필름형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필름형 계량 신약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데 CTC 바이오의 뭐 드러낼 만한 제품 하면은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하고 인체 약으로서는요. 또 이제 조루 치료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드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곳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이제 점입니다. 특히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조루증 치료제 이 부분은 국내 제약사 4곳에 이미 판매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실적 측면에서도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고 실적 증가세도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가지고 조금 69% 정도 감소가 됐지만 전기 대비로 해가지고는 흑자 전환됐다라는 것이고요. 또 치매 치료제 그리고 이제 다양한 필름형 전문 의약품이 허가 단계에 있고 특히 이제 실적 호전이 두드러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잠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요. 주가가 많이 조정을 거쳤습니다. 많이 빠져서 3만 원 하던 것이 거의 반토막이 나서요. 16,000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바닥점을 다지면서 바닥점을 뭐 이러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쌍봉으로도 읽기도 합니다만은 바닥점을 17,000원 선에서 다지고 반등 흐름이 느슨하게나마 나오고 있습니다. 쌍바닥형이라고도 얘기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리를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그 외국인의 매수세 차트에서 이제 수급을 잠깐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사흘 연속 동일하게 들어오고 있는 흐름도 수급 측면에서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저점권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제 제가 목표가로 제시했었던 정고점 3만 원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경락 전문가님의 종목이었죠. 현대 엘리베이 오늘 핫했던 종목인데 AS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현대그룹도 포함되면서 오늘 주가 급등세 나왔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 전략 어떻게 좀 짜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재료가 노출됐으니까요. 네. 또 개까지 떴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현대증권을 매각할 수 있다. 그리고 자구안을 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가게 됐는데요. 이 거래량을 보십시오. 22만 주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거래량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갭이 자꾸 신경 쓰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트레이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갭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거래량은 없더라도 가지고 하는 것은 맞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일날 거래량이 현재 상태 22만 주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타난다, 장중에. 그러면 전량 매도하고 재매수 타점을 보십시오. 네. 어디서 기다리시냐면요. 47,500원 이하에서 다시 기다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네, 내용이 너무 어렵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쉽게 좀. 쉽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상한가를 갔을 때 첫 번째 상한가 갔습니다. 거래량이 22만 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종목의 거래량 치고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 종목은 원래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거래량이 없냐 그러냐면 현대상선과 그러니까 현대그룹 자체가 적대적 M&A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다 가지고 있고요. 신들러가 주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적대적 네. M&A를 시도할 수 있는 신들러가요.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지가 않죠. 그 상태에서 상한가가 갔는데 22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22만 주가 되지 않지만 차일날 거래량이 22만 주보다 많아진다. 그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다는 것이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갖고 계시다 그러면 팔고 나서 다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22만 주가 넘어가게 되면요. 오늘 거래량을 초과하는 거래량이 만들어지게 되면. 네. 그럼 어디서 다시 재매수를 하냐면요. 47,500원.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그 가액대
47,500원대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재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되겠다. 예. 근데 내일 거래량이 22만 주가 넘어가지 않는다. 22만 주가. 그럼 계속 홀딩하는 것이 맞겠고요. 일단은 내일장에서 거래가 22만 주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대장도 살펴봐야겠죠. 김현균 전문가님의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대한해운입니다. 역시 오늘 핫했던 종목이죠. 현대상선과 함께 급등하면서 운수창고업을 상승으로 이끌었는데요. 비대지수 상승과 함께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7% 오른 25,9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이 대한해운 들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대한해운은 제가 두 번째 설명드립니다. 지난주에 네. 불기둥 종목으로 그렇죠. 가지고 왔었죠. 그리고 화요일 날 12% 급등했어요. 뭐 좀 급등락이 심한 종목입니다.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요. 5일 동안에 뭐 45% 이상 오르면서 경고 주의 조치까지 받고 네.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 한 3, 4일 좀 그 주가 조정을 거치면서 이런 이제 주의, 경고 뭐 이 딱지도 떼게 됐습니다. 지금 그 해운주 오늘 현대상선 때문에 해운업종들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또 해운 업황 자체도 바닥점에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대목이겠습니다. 지금 대한해운 하면은 주인이 이제 바뀌었죠. SM그룹에 피인수되면서 사실 15대 1 감자까지 당하고 참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11월 달에는 그 보호예수 물량이 지금 6개월 지나면서 터져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점 하한가를 3번이나 맞았던 참 급등락이 심한 그런 네.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그 주요 주주였던, SC 로이 프라이머리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곳에서 35만 주를 매각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네. 일단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라든가 이런 기간 내 대기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한 것으로 보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업황이 좋아지면서 대한해운이 자기 자본의 50%가 넘는 수준을 그 큰 자금을 투입해서 벌크선을 4척을 구매한다. 이런 이제 발표가 상당히 크게 아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읽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 차트는 BDI 지수입니다. BDI, 그러면 이제 이게, 그 해운 업황 지수라고도 보실 수 있겠는데, 네. BDI 지수가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서 가장 높은 수치죠. 네. 그리고요, 연초 대비해서 연초에 한 700선에서 지금 2300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업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은 또 대한해운의 실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한해운의 실적 올해 1분기부터 그 실적이 계속 호조세를 보이면서요.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269억이 났어요. 또 순이익도 흑자 전환이 됐고 매출도 10% 증가를 하는. 그래서 1분기 이후 계속되는 흑자 전환, 또 실적 호조세 이것이 업황 개선과 함께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해운 업황을 얘기하는 아까 BDI 지수도 보셨다시피 네. 해운주들이 덩달아서 같이 지금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는 흐름에 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최근 며칠 동안 저항을 받았던 것은 뭐 그런 이제 그 거래소의 규제 조치를 피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이 60일 이동 평균 값입니다. 초록색 선. 이 자리에서의 저항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 주 매수 창구였던 외국계 창구에서의 매도 물량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가 체크해 볼 대목인데요. 그 맥쿼리 쪽 창구에서 네.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60일선을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값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제가 이제 매수 추천 가격으로는 오늘 종가가 25,950원인데요. 네. 25,500원 선 전후에서는 매수
좋은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밀리지 않을 자리로 보여지고요. 네. 목표가는 좀 높이 잡아봤습니다. 4만 원 정도 선까지 높이 좀 봐봤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22,000원으로 21 이평선이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2,000원 정도 선까지 대략 한 10% 정도 손절 라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대한해운 오늘 종가가 아니라 25,500원 부근에서 신규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설명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경락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공개합니다. 네, 역시 한 종목 들고 오셨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모두 투어입니다. 대표적인 여행 관련주죠. 지난 금요일 박수범 전문가의 불기둥 종목이었는데 오늘 4% 급등했군요. 워낙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여행 수요가 증가할 거란 전망에 여행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4% 이상 오르면서 22,7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로 모두 투어 들고 오셨습니다. 추천 포인트 하나씩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박수원 전문가가 목요일에 가져왔다고 그랬죠? 금요일이요. 네. 금요일요. 저는 월요일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네. 그러니까 제가 먼저였다는 얘기를 강조드리겠고요. 예. 모두 투어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불기둥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네네.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있다가 터지기 시작한 건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자리가 이제 포트에 편입할 자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단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바라봤지만 제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 종목에 주목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때 해외 소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쓰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사이트나 이렇게 해외에서 쓰는 돈이 6조 5천억 원,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의 자금이 나타났고, 이런 부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동남아시아 시장 화폐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원화 강세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 국면에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의 루피아나 태국의 바트와의 화폐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태국의 바트화가 양적 완화 축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연중 최고치 지점에서 뚫고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약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기축통화 네. 달러가 이제 분모로 되어 있고 이게 분자이니까요. 태국의 화폐가 아무튼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해외로 나가는 데가 동남아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두 투어를 통해 가지고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40, 50대 관광객들이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인데 모두 투어가 가장 또 막 패키지 여행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가장 또 독보적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그 여행주 자체가 떨어졌던 부분은 인터파크의 출현으로 인해서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여행을 원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모두 투어 또한 자유여행 여행을 추구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상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우려감 크게 가질 필요가 없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고요. 네. 화요일날 살짝 밀리는 모습으로 끝났지만 그 이후에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포트에 편입을 한 주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자, 여기에 고점을 돌파한 부분, 새로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서서히 접근해 보셔도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양봉이 컸기 때문에 내 음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높겠죠. 네. 자, 그럼 차트를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5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가격. 그리고 목표가 27,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2만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500원에 접근해 가지고 2만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10%가 넘어간다는 것이겠죠. 자, 윌리엄 오닐이 한 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윌리엄 오닐은 마이너스 7%가 넘어가게 되면 일단 자르고 보거든요. 저는 마이너스 10%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겁니다. 제 분석이 만약에 여기서 10%가 까인다 그러면 네. 그럼 바로 팔고서 다른 종목을 권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투어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내일 시초가에서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불기둥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김현균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세명전기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신의주에서 개성까지 철도 사업을 시작할 거란 소식에 철도 관련주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세명전기 오늘 갭상승 출발했지만 오후장 들어 상승폭 줄이며 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에 맞서는 이경락 전문가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에이블 CNC인데요. 코스피 화장품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동반 유입되면서 오늘 종가는 2.5% 오른 3750원에 마감됐습니다. 중국의 소비 관련주로 주목받으며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에이블 CNC입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생명전기 들고 오셨는데요. 오늘 따서 음봉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많이 좀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별로 어수선한 그 정가 소식에서 네. 포함이 됐었죠. 사실 뭐 이제 우리가 비밀리에 이제 중국하고 뭐 이렇게 비밀리에 그 중국과 북한의 이 고속철 사업에 우리가 이제 중국의 기업 컨소시엄에 포함이 된 그런 네. 케이스가 이제 우리 정부에서 숨기고 있다가 밝혔는데 네. 사실 이게 일주일 전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일주일 전에도 이미 이 철도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렸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다 이제 또 그날도 큰 음봉을 만들면서들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같은 케이스예요. 2번 연속 이랬다. 그런데 현재 주가 위치는 바닥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들어가 볼 만한 위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갭 상승 부분이 조금은 걸립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좀 하락 출발을 할 수도 있어요. 저점 출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상승 탄력이 앞으로 잡힐 그럴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명전기 하면은 철도 전기 관련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은 62년도에 설립됐으니까 5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탄탄한 기업입니다. 이 대북 경협주로도 과거에 이제 많이 좀 움직였던 종목인데 중국의 그 상지그룹이라는 데에서 북한과 중국 간의 개성에서부터 신우주까지 철도 공사에 우리 측 이제 기업들이 컨소시엄에 합류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우리나라가 개성에서부터 평양까지 이게 이제 187km 정도 된다 그래요. 네. 또 평양에서 신우주까지도 그 정도 거리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개성에서 평양까지를 우리 기업들이 맞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됐고 이것이 이제 이미 앞으로 실행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2월 달에 현장 실사가 거쳐서 4월 달부터 기초공사 착수한다라는 얘기니까 멀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 몇 년 후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다음 달 1월 중순에 본계약 체결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또 지난번에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 왔을 때 이 유라시아 철도 관련주로 해서도 또 한 차례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저점대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기업이 50년 넘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주가 연세가 참 많습니다. 80이 넘으세요. 네. 그래서 이분은 거의 남의 돈을 안 씁니다. 무채입 경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이제 볼륨은 외형 성장은 크지 않았지만 내실은 아주 탄탄한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말에 배당도 꼬박꼬박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도 3,530원대니까 현재 PBR이 1.2배 수준이죠. 뭐 삼성전자가 2배 수준이니까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익 대비해 가지고 가치평가 비율을 얘기하는 지표인 그 EV 에비타 값도 매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4,045원에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매수가로는 뭐 한 4,000원 정도 선이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목표가 5,000원 정도 선까지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불기둥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사실 불기둥 종목은 내일 당장 올라야 되는 건데 네. 또 불기둥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이 있으면 좀 길게 가져가는 저도 오늘 또 이제 그 지난주 불기둥 종목을 제 포트에 편입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불기둥 종목이라 해서 뭐
기업의 내재 가치가 전혀 없는 종목을 들고 나오진 않은 거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참고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 배당까지 노린다면 세명전기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경락 전문가님의 불기둥 종목은 에이블 CNC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생활 속의 발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원래는 로션을 제가 바르지 않거든요. 좀 나름 터프가 이래가지고 바르지 않다가 요즘에 급격하게 이제 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그러니까 안티에이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을 써봤는데요. 네. 에이블CNC에서, 그러니까 미샤죠. 미샤에서 만든 것이 제 피부에 가장 맞더라고요. 아무리 뭐 고가의 제품을 써봐도 뭐 제가 전형적인 알타 여족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이 제일 맞고 그래가지고 이 종목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안티에이징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형성되는지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2012년도 도래하기 전에, 그러니까 2010년도 도래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에서 안티에이징에 관련된 개념은 그렇게 확대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안티에이징의 논문이나 안티에이징 관련된 뉴스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전반적으로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떠한 미에 대한 추구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겠죠. 이 부분에 주목을 했고요. 또한 1인당 GDP 소비 지출, 그러니까 1인당 GDP 수준을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대각선으로 이제 1인당 GDP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를 오버하는, 그러니까 퍼스널 케어라 그러겠죠. 어떤 미에 대한 욕구가 강한 흐름을 봤을 때, 신흥국에서 그 흐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해가지고 퍼스널 케어, 그러니까 미용에 대한 지출이 더 크다는 것이겠죠. 신흥국에서. 이 부분을 주목을 했습니다. 이 신흥국이 GDP 수준이 계속 성장할 경우에는 이 퍼스널 케어 규모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흥국의 성장성과 화장품 산업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준비한 화면을, 제가 가져온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중국의 위안화를 우리가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에이블CNC를 주로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고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절상되고 있는 부분들, 주봉으로 보더라도 급격하게 지금 계속 위안화가 절상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화폐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들의 소비, 구매 능력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할 테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대 수혜주, 당연히 이제는 화장품주 다시 봐야 되지 않냐라는 개념으로 준비해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현재 상태에서 수출주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대체 투자처로서 내수 기반의 산업군의 시장에 매겨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에이블CNC가 바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살짝 다시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3중 전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3중 전해가 일어날 때 기대 심리로 1차적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살짝 빠졌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저는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도 분명히 아니겠고요. 네. 하지만 흔히 말해서 이제 짝꿍둥이라는 그 논리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나온 심리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분명히 28,000원 이하권의 저점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새로운 저점을 만들었는데 이 구간이 좀 높다는 것이겠죠. 이 부분에서 이게 이 정도 되면 들어가야 되겠다는 투자가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딱 부합하는 심리적인 흐름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37,000원 아래선에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35,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5,000원 구간에 오게 되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모두투어도 불기둥 종목 아니었습니까? 네. 모두투어처럼 제 포트에 편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디를 설정하느냐? 바로 현재 상태에서 이제 더블까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겠죠. 5만원 이상, 그러니까 한 55,000원 정도, 과거에 여기 갭이 메꿔졌던 이 구간까지 바라보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겁니다. 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예. 손절가 좀 러프하게 잡겠습니다. 26,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저점이 무너지게 되면 일단 자르고 보겠다라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세명전기와 에이블CNC였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실시간 증문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02-3253-2611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버님 어떤 종목 상담 필요하신가요? 예. 예,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NHI 엔터테인먼트요. NHN 엔터테인먼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날 어제 샀는데요. 아, 그러세요. 금요일에 바로 매수하셨어요. 매수가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아니, 92,000원에 그 10%인데 조금 더 사도 되는지 손절하지 말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종목은요, 단기로 보시는 거세요? 중장기로 보시는 거세요? 한 4, 5개월쯤 단기로요. 4, 5개월쯤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김현균 전문가님, NHN 엔터테인먼트 들어봤습니다. 바로 금요일에 매수하셨다고 하시네요. 네, 매수하신 가격대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좋은 네. 자리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사시자마자 수익이 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조금 1% 정도 밀렸네요. 네. 자, NHN 엔터테인먼트는 그 NHN이 이렇게 두 개 회사로 분할이 됐죠. 네이버하고 NHN 엔터테인먼트로 분할이 됐는데 NHN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게임으로 대변되는 이 게임주, 게임 산업 쪽이 치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또 이제 네이버 쪽에서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라인이라고 하는, SNS가 지금 상당히, 크게, 좀 확장이 되고 있죠. 예전에 이 NHN의 주 수입원, 그러니까 알짜배기 사업부가 게임이었습니다. 한 게임. 그래서 이제 이 한 게임이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라인에 한참 밀린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일단 NHN 엔터테인먼트 보드게임, 정부에서 이제 게임 규제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게임주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일단 그 NHN 엔터테인먼트는 이 같은 계열 같은 사인 그 네이버의 라인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인이 지금 가입자 수가 뭐 3억 명이 넘어서 5억 명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통한 매출이 앞으로 크게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마찬가지 보드 게임 쪽은 규제가 있지만 이 모바일 게임 쪽, 그러니까 여기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는 모바일 게임 쪽의 성장세가 상당히 앞으로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전체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점점 확장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인기 있는 게임 그러면 뭐 포커팡이라고 하는 게임도 있고 네. 또 뭐 라인 도저라고 하는 게임이 요즘 동남아 쪽에서 5개 국가에서 1등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분리가 되면서 코스피 200에서 제외돼 가지고 수급 측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봤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짐으로 해서 예상 그 실적 대비해서 PER이 9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주 네. 9배 수준이면 상당히 저평가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그림이 단순합니다. 날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8월 달에 이제 분사돼서 신규 상장됐기 때문에 네. 20일 이평선 빨간색 선입니다. 이 자리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 좋겠습니다. 지금 10% 정도 비중이시니까 추가로 조금 더 들어가셔도 괜찮을 만한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요. 손절 가격은 네. 9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일단 후퇴하십시오. 네. 9만 원은 지금 이 종목이 태어나서 가장 낮은 가격이니까 네. 9만 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지금 20일 이평값이 오늘 얼마 정도냐면은요. 93,300원입니다. 그러니까 93,000원 아래에서는 좀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는 어느 정도 좋을까요? 목표가는 네. 일단 그 길게 보지 마시고요. 짧게 네. 보신다면은 일단 10만 원 5천 원 정도 선. 그러나 한 아까 우리 시청자님 4, 5개월 정도 놓고 보신다 그랬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3만 원 정도 선까지도 충분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21선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손절가 9만 원 지켜지는지 꼭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 필요하신가요? 한진이요. 한진이요.
네. 예, 참 최근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23,700원 아니 20%요. 23,700원의 비중이 20%. 예. 좀 꽤 예전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좀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아우, 지난달이었네요. 한 14,000원까지 떨어지면서, 네. 아우,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상당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저는 이거를 뭐 단기로 들어간 건 아니었거든요. 네. 25,000원 이상 간다고 그래서 그때 음. 안 팔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목표가 얼마를 잡아야 할지. 알겠습니다. 목표가 그리고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저희 집중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경락 전문가님 한진 상담 도와주시죠. 네, 한진 주가가 빠진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15,000원대까지 떨어졌었는지 14,000원대까지. 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설을 겪게 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을 구현했던 대기업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떤 부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매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부그룹도 그랬고 현대그룹도 마찬가지였고요. 코오롱그룹도 마찬가지고 한진그룹도 당연히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상태에서 다시 이 종목에 대한 시장의 매기가 형성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당사가 대한항공의 지주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진해운, 그러니까 한진해운의 지주사는 한진해운 홀딩스거든요. 근데 한진해운의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당사가 지주사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님이 다시 어떤 경영 전선에 뛰어듦으로 해가지고 기업 구조 자체를 다시 체계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한 당사가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대한항공은 우리나라의 독과점적인 어떤 항공사이기도 하고요. 이런 브랜드 프리미엄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리스크 때문에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서히 다시 매기가 들어오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사가 또 한진해운의 또 다른 지주사가 된다, 대주주가 된다라고 치자고요. 그럼 한진해운 또한 우리나라 컨테이너의 유일한 가장 큰 선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장에서 이 독과점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조양호 회장님이 다시 경영정선에 들어올 경우는 그룹 자체가 다시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들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15,000원이나 아니면 2만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과감하게 물량을 또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았는데 현재 자리에서 물량을 추가라고 말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 다시 한번 밀릴 경우에는 물량을 추가해도 되겠지만 일단 현재 상태에서 계속 보유를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23,000 차트를 보시게 되면 23,700원대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요 정도 구간에서 지금 들어오시게 된 건데, 자, 여기 오게 되면 수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내가 기다렸던 자리가 왔다, 내가 매수한 자리가 왔다라고 해서 다 팔아치워버립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지수적으로 가져가시고요. 목표가는 35,000원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차피 독과점 지위에 있는 회사가 재산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적자 구조 계속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구조조정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일단은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겠고요. 일단은 목표가 그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홀딩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3,000원이 돌파가 됐다. 네. 그때 가서 물량을 추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리홈쿠첸이 들어왔습니다. 3015님의 종목이고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7,800원 그리고 비중이 15%.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김양규 전문가님, 리홈쿠첸이요. 네, 손실이 많으시네요. 예. 7,800원이면 한 30% 가까이 손실이 되셨는데, 리홈쿠첸 하면은 전기밥솥,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전기밥솥 관련주, 기업 내용은 우리가 잘 알 것이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많은 아마 증권방송에서 다 얘기됐을 겁니다. 차트 보면서 전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위치는요. 200일 이평선 자리를 지지선으로 쭉 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라인을 한번 그려보면은요. 의미 있는 자리죠.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과거에 저항대로 오랫동안 자리하다가 뚫고 올라갔고요. 또 조정을 받을 때도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하방으로 밀리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입니다. 6,000원 아래로 밀린다면 네. 추가 저점이 이제 형성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6,000원은 손절 라인으로 보시되 이 자리에서는 반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차트
뿐만 아니라 수급을 잠깐 보시면은요. 수급 측면에서 슬슬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돼 들어오는 모습도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보니까 37,000주 정도 오늘도 외국인 매수가 유입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점권대에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손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0원 지켜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요. 우리 그 시청자님이 그 매수하셨던 7,800원까지는 단숨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중장기로 가신다면 그냥 홀딩하시되 네. 단기로 보신다면 7,000원 정도 선 위에서는 네. 1차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균 전문가, 이경락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